캘리포니아, 2011년 5월 27일. 캘리포니아의 헤이워드에 위치한 카이저 퍼머넌트 메디컬 센터는 평소처럼 바쁜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속한 이 병원은 지역 사회의 활력을 보여주는 곳으로 의사, 간호사, 그리고 실습생들이 병동을 바쁘게 오가며 각자의 임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셸 황티레였습니다. 26세의 젊은 간호학도였던 그녀는 선택한 직업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주위를 밝게 했습니다. 미셸은 단순히 유망한 학생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신뢰와 존경을 한몸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가치를 지닌 가정에서 자란 미셸은 뚜렷한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을 이어받아 간호사가 되겠다는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녀는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았고 어머니의 기억을 정신적 나침반 삼아 삶을 헤쳐나갔습니다. 병원에서의 그녀의 평판은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시간 엄수와 헌신은 그녀를 설명하는 주요 특징이었으며 이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그녀는 결코 일을 대충 마무리하거나 약속을 소홀히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책임감은 누구나 알아볼 만큼 뚜렷했고 그런 미셸이 조금이라도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곧바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셸이 병원 주차장으로 물건을 가지러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을 때 동료들은 즉시 심각한 상황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부재는 단순히 낯선 것이 아니라 위험 신호로 다가왔습니다. 긴급 상황에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환경 속에서도 미셸의 실종은 예상치 못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고 곧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지막 모습. 저녁 6시 55분경 미셸 황티레는 동료들에게 주차장에 세워둔 하얀색 혼다 CR-V에서 물건을 가져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상적인 말이었기에 별다른 걱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병원의 CCTV 카메라는 그녀가 차분히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과 결단력 있는 걸음걸이는 그녀의 전문성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병원 주차장 입구를 지나 CCTV 사각지대에 들어선 순간 그녀의 행방은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미셸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환경에서는 짧은 외출이나 일시적인 지연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시간이 지나도 미셸이 돌아오지 않자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로리 로사, 로리 로저, 그녀의 멘토이자 지도교수였던 로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미셸은 시간 엄수에 대한 강박에 가까운 태도와 완벽한 업무 윤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로리에게 있어 미셸의 침묵과 장기간 부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심각한 일이 발생했음을 암시했습니다. 로리는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미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미셸이 배치된 산부인과 병동뿐만 아니라 병원의 다른 구역까지 찾아보았지만 미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셸이 마지막으로 주차장에 갔다고 들은 로리는 병원 보안 요원과 함께 직접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미셸과 그녀의 차량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셸의 혼다 CR-V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로리는 순간 안도했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차는 급히 후진하며 거의 다른 차량과 충돌할 뻔했고 이어서 고속으로 주차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날 밤 미셸의 실종은 단순한 지연이 아닌 깊고 어두운 미스터리의 서막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점점 커지는 우려와 로리의 수색. 미셸의 실종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자 로라 로사는 그녀를 찾기 위한 철저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미셸이 배정된 산부인과 병동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의 다른 구역도 모두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로리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미셸로부터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그녀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한 간호사는 미셸이 주차장으로 향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로리는 병원 보안 요원과 함께 직접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미셸과 그녀의 혼다 CRV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 로리는 단순한 지연이 아닌 더 심각한 일이 발생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충격적인 등장. 미셸을 찾기 위해 주변을 살피던 그때 혼다 CRV가 갑자기 주차장에 나타났습니다. 로리는 그녀의 학생이 돌아온 것이라고 믿으며 짧은 순간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도감은 곧 불안과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차량은 갑작스럽게 후진하며 다른 차량과 거의 충돌할 뻔했고, 이어서 큰 굉음과 함께 고속으로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로리와 보안 요원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가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지 식별할 수 없었고, 상황은 점점 더 미스터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걱정스럽기만 했던 사건이 이제는 심각한 의문과 공포의 사건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사. 다음 날 아침, 미셸의 혼다 CRV는 병원에서 약 800m 떨어진 폰데로사 코트라는 한적한 주택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차량은 문이 잠겨 있었고 깔끔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싸움의 흔적이나 급하게 떠난 단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일부러 현장을 연출한 듯 보였고, 이는 경찰의 의구심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미셸의 휴대폰을 추적하며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통화 기록과 위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셸의 휴대폰은 헤이워드 시내 여러 지역을 이동한 뒤 알라메다 카운티의 한 외진 산악지대에서 마지막으로 신호를 보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알라메다 카운티는 울창한 숲과 거친 지형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신호가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혼선을 주기 위해 휴대폰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실종 사건을 넘어서는 더 어두운 그림자를 그리웠습니다. 가족의 대응과 필사의 수색. 단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셸의 가족에게 실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은 미셸의 실종을 접하자마자 8시간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즉시 헤이워드로 향했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자매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곧 결단력을 되찾고 미셸을 찾기 위한 광범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헤이워드 곳곳에는 실종 알림 게시판과 전단지가 설치되었으며 미셸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또한 실종자 지원 단체와 같은 조직이 수색 작업에 동참하며 자원봉사자와 추가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가능한 모든 단서를 철저히 조사하며 시간과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차량이 발견된 장소에서부터 미셸의 최근 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면밀히 검토되었습니다. 수상한 메시지. 미셸의 실종 며칠 후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며 희망과 의문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미셸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녀의 휴대폰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 이 메시지들은 미셸이 살아있다는 희망의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의심스러운 내용들이 점점 드러났습니다. 메시지에는 괜찮아요. 타이어가 펑크 났었어요. 또는 잠시 쉬고 있어요. 와 같은 문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안심시키려는 듯했지만 그 내용은 미셸의 성격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메시지의 어조는 감정이 배제된 기계적인 표현처럼 들렸고 미셸을 잘 아는 가족과 친구들은 곧바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미셸은 따뜻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으며 이런 차가운 말투로 메시지를 보낼 리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메시지를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고 곧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미셸이 작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휴대폰을 이용해 상황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수사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젤디와 에스테반, 그리고 관계의 어두운 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미셸의 실종에 관여했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경찰은 미셸과 가까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지젤디와 에스테반이었습니다. 지젤은 미셸의 오랜 친구였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지젤은 미셸과 여러 갈등을 겪었으며 특히 질투와 집착으로 점철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셸과 지젤의 갈등은 주로 스콧 마라시건이라는 인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젤의 전 남자친구이자 미셸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며 경찰은 지젤이 단순히 실종 사건의 한 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미셸에게 집요하게 집착했던 인물임을 확인했습니다. 과거의 갈등과 미해결된 감정들이 그녀를 자극했고, 경찰은 그녀가 미셸의 실종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미셸과 지젤, 깨져버린 우정. 미셸 레와 지젤 디와 에스테반은 학교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많은 사람들이 우정에 의존하며 정서적 기반을 쌓는 시기였고,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초기에는 공통된 목표와 경험을 공유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고, 같은 사회적 그룹 속에서 함께 어울렸습니다. 지젤은 믿음직한 친구처럼 보였고, 미셸은 그녀에게 완전히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관계에서 그렇듯 이 우정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질투와 불신이 두 사람 사이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관계를 악화시킨 중심에는 스콧 마라시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젤의 전 남자친구였고 동시에 미셸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미셸과 스콧은 단순히 우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젤은 자신의 불안과 집착에 사로잡혀 두 사람 사이에 더 깊은 관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젤의 왜곡된 확신은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갈등을 낳았고 한때 가까웠던 관계는 긴장과 원한으로 가득 찬 복잡한 관계로 변했습니다. 지젤의 질투가 커질수록 그녀의 집착도 함께 심화되었습니다. 지젤은 미셸과 스콧 사이의 모든 상호작용을 자신의 정서적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셸의 존재는 지젤에게 그녀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었고, 이는 그녀의 생각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셸을 문제의 근원으로 여기게 된 지젤은 점점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그녀의 삶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젤의 분노와 증오의 폭발. 2011년 2월, 미셸이 실종되기 몇 달 전, 지젤은 자신의 분노와 좌절을 드러내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미셸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너는 기생충이야. 진정한 친구라면 내 인생에서 사라졌어야 했어. 이 메시지는 단순한 감정적 폭발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미셸에 대해 품고 있던 강렬한 증오와 집착을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지젤은 미셸을 자신의 삶을 어지럽히는 존재로 여기며 그녀를 제거해야 할 문제로 간주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지젤의 점점 심화되는 위험한 집착을 반영했습니다. 미셸에게 이 말들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지젤이 어디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경고 신호와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뒤돌아보면 지젤의 위협적인 메시지와 집요한 행동들은 명백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러한 행동들이 단지 감정적 갈등의 일부로 치부되었고 더 큰 비극의 전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젤의 왜곡된 집착은 곧 돌이킬 수 없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증폭된 질투와 증오는 결국 미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감정관리의 중요성과 관계 속에서의 경고 신호를 인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존재했지만 결국 그 기회는 놓쳐지고 말았습니다. 증거와 진실의 조각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경찰은 지젤 디와 에스테반을 미셸 레의 실종 사건과 연결하는 여러 증거들을 하나둘씩 모아갔습니다. 각각의 단서는 어두운 미스터리를 채워가는 퍼즐 조각과 같았으며 사건의 전말을 서서히 드러냈습니다. 가장 큰 돌파구는 DNA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지젤의 차량에서 수집된 샘플 중 일부에서 미셸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젤이 소유한 한 쌍의 신발에서도 미셸의 DNA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잠재적으로 폭력적인 상황에 놓였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지젤이 미셸의 실종에 깊이 관여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다른 중요한 발견은 휴대전화 기록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가 실종 당일 동일한 이동 경로를 따라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이동 패턴은 지젤이 미셸을 추적하거나 강제로 데려갔을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이 발견은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라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체포와 결정적인 증거. 수집된 증거들로 인해 지젤에 대한 압박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결국 2011년 9월 7일 미셸이 실종된 지 약 4개월 만에 지젤은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후 진행된 신문에서 지젤은 범죄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냉정한 태도와 진술의 모순점은 경찰의 의심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가 단순히 사건의 용의자가 아니라 실종의 핵심 인물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지젤이 구금된 동안에도 미셸의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은 그녀를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9월 17일 알라메다 카운티의 한 외딴 지역에서 미셸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유해는 이미 심각하게 부패된 상태였으며 이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된 유해는 사건 해결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젤의 재판, 집착의 어두운 면. 지젤 디와 에스테반의 재판은 그녀의 집착과 범행의 계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자리였습니다. 증거들은 그녀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사 결과 지젤은 사건 전 300번 이상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범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검색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방법, 들키지 않고,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살인을 저지르는 방법, 염화칼륨을 사용해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방법. 이러한 검색 기록은 지젤이 사건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며칠 전 지젤이 미셸이 근무하던 병원을 배회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지젤이 미셸의 일정과 이동 경로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미셸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하려 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단순히 물리적 증거, DNA와 휴대전화 기록을 넘어 지젤이 미셸과 스콧 마라시건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지젤이 미셸을 모든 개인적 실패와 감정적 고통의 원인으로 여겼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증오와 집착은 결국 그녀를 극단적인 범죄로 몰아갔습니다. 결론, 비극으로 끝난 집착. 지젤의 재판은 단순히 그녀의 죄를 밝히는 과정이 아니라 집착과 감정적 불안정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남았습니다. 미셸의 가족에게 있어 지젤의 유죄 판결과 긴 형량은 일말의 정의를 가져다줬지만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집착과 질투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며 감정관리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2011년 12월 지젤의 유죄 판결. 2011년 12월 지젤 디와 에스테반은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5년형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가석방의 가능성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지젤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어떠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자신이 무고하다고 주장했지만 모든 증거는 그녀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여러분, 미셸 레의 이야기. 미셸 레의 사건은 질투와 집착이 얼마나 쉽게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사례입니다. 미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젊은 여성의 비극적인 죽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파괴적인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미셸은 꿈과 목표, 그리고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진심 어린 열정으로 가득 찬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감정에 휘둘려 이성을 잃은 누군가에 의해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젤의 유죄 판결과 그 의미. 지젤의 유죄 판결은 작은 정의를 가져다 주었을지 모르지만
미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그 어떤 형량도 그녀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한 의지와 회복력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미셸의 기억을 영원히 간직하며 그녀의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를 바랐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사건은 독성 관계의 징후를 인식하고 감정이 파괴적으로 변하기 전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또한 집착과 원한이 치료되지 않을 경우 얼마나 위험한 길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미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그녀가 지녔던 밝고 생기 넘치는 삶을 기리는 헌사로 남아 있습니다. 어두운 비극 속에서도 배울 점은 있으며 잊혀지지 말아야 할 목소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와 비슷한 상황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 신호를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